추세선이 매우 신뢰도 있게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망치형 모형을 확인을 하시고 이 하향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상승 확률이 높은 매수 자리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책대로라고 한다면 말이죠. 종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상승세가 나옵니다. 5일선을 한 번도 깨지를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자, 피보나치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눌림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 추세가 바뀌는지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추세선이다. 따라서 돈을 벌고 싶다면 추세선을 긋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차트만 보고 투자해선 안 되지만 기술적 투자를 위해서라면 차트를 안 보고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위대한 가치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역사의 반복성을 강조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로 차트에는 추세가 존재하게 되며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반복되어 패턴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트는 속임수라고.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과거를 살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는 귀한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술적 분석 역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 이 책 차트의 기술을 읽어볼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오늘 영상의 핵심은 1번 양봉 3개면 매수해보라. 자, 이거는요 방향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관련 검색식도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로 눌림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빗값과 추세선과 피보나치를 활용한 매매법을 함께 여러분들과 검증을 해볼 겁니다. 요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3번의 내용은요. 눌림 타점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검증하고 눌림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검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4번과 5번 6, 7, 8, 9, 10 내용 모두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 영상을 찬찬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봉 3개면 매수해보라. 전의 흐름을 타라의 저자 미녀 53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겨우 만난 스승님께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양봉 3개에 매수하고 음봉 3개에 매도해보라. 미녀 53님 역시 처음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훈련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봉 3개에 기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를 분석하는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사케다 전법이다. 일본 투자의 신으로 추앙받는 혼마 문에이사가 개발한 기법으로 이 분석법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사케다 전법에서 3병은 빨간 봉이나 파란 봉이 연속해서 3개 늘어선 것을 말한다. 빨간 봉이 3개 늘어서면 적산병, 파란 봉이 3개 나타날 경우에는 흑산병이라고 한다. 분석법은 간단하다. 주가 하락이 계속돼 저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적산병이 나타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고가권에서
흑산병이 출현하면 주가가 점차 떨어질 것을 예고한다고 받아들인다. 물론 하락 국면에서 적산병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기 신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코스피는 1992년 이후 바닥권에서 월봉상 5차례 적산병이 출현했다. 그리고 이후 예외 없는 상승장을 경험하였다. 자,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적산병은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2013년도까지 책에서 검증이 되었었는데 이후에도 해당 기법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코스피 월봉상 저점을 확정하고 연속 3회 양봉이 출현하면 보시면 저점을 일단 확정하고 나서 월봉상 양봉이 3개가 나오면 그 다음 달은 상승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확정시키고 양봉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월봉상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확정되고 양봉 3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약 1년간의 대시세를 줬고요. 이후 다시 저점 확정한 다음에 양봉 3개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양봉으로 마무리.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에 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양봉 나오면서 저점 확정, 그리고 양봉 3개 나온 이후에 역시 그 다음 달 양봉으로 마무리,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역사적 대시세를 준 것을 우리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저점을 확정한 이후에 월봉이 3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큰 대시세를 주었고요. 자, 2010년부터 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대시세를 뽑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확정 후에 양봉 3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달 양봉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저점 확정 후 양봉 3개 그리고 나서 대시세를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점 확정 후에 양봉 3개가 나오면 단기든 중기든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수나 대형주에서는 먹히는 전략인데 과연 중소형주에는 먹힐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기법이 인간의 심리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대형주나 지수에만 먹히는 것이 아닌 중소형주에도 먹혀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시가총액 약 5천억 원 정도의 중소형 종목의 월봉 차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확정한 다음에 양봉 3개를 뽑고 나서 지금 보시면 적산병 이후에 약 30%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쭉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확정하고, 자, 저점을 확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저점을 끝으로 그 다음 캔들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여기 캔들의 저점이 가장 낮을 때가 바로 저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점 확정이라고 볼 수 없죠.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가운데 캔들이 저점이 아니니까 말이죠. 저점을 확정하고 나서 양봉 3개가 나온 이후에 약 150%의 상승세를 보여준 걸 우리는 월봉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요, 한동안 바닥 적산병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에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닥 확정한 다음에 적산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죠. 이때는 패턴이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점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말 기준으로 적산병을 완성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종목이 한 달간의 상승세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약 500억 원의 소형주 종목입니다. 첫 적산병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적산병에서는 적산병 완성 후에 약 60%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승률이라던가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검색식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기준 0150 조건 검색 창에서 이 조건식 조건 메뉴창에다가 캔들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그 아래에 캔들 연속 발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아래쪽에 캔들 연속 발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기를 월로 조정해 주시고요. 3봉 연속으로 맞춰주시고 3봉 연속 양봉 발생, 그리고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조건식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 검색을 눌러주면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창에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검색이 된 종목들의 이상한 종목들, 뭐 스펙이라던가 ETF 관련 종목들이 뜬다면 대상 변경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필터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침 이 영상이 제작이 될 때가 11월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월봉상 적산병을 완성한 종목을 일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검증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아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을 다진 이후로 한 번도 적산병,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이미 적산병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양봉 캔들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한항공은 저번 달에 검색을 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확률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저번 달에 검색했으면 이미 적산병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역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적산병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이제 12월 달에 과연 상승, 월봉 상승 마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산병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진짜 네이버가 한 달 동안 월봉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해보더라도 소액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이 되셔야 하고요. 그 안에 또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만약 이게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스스로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사실 예측하는 도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별로 없죠.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조건 검색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지금 봤을 때 검증했을 때 승률이라던가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 눌림 타점 도구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의외로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사람의 심리가 차트에 반영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산병 후에 상승세가 연출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람의 심리가 차트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라고. 요거는 과연 어떨까요? 일단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피보나치 선이 과연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역시 이것도요, 검색식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제 검색식이 아니라 수식으로 볼 거고, 어떻게 수동으로 하는지도 둘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자료를 읽어본 독자라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봐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보나치 수열이란 무엇이고 왜 기술적 분석에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것일까? 먼저 피보나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는 1170년경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수학자로서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숫자들의 배열을 발견했다고 한다.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자,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를 잘 살펴보면 처음에 두 개의 1을 제외하고는 앞의 두 숫자를 더하면 다음의 숫자가 된다. 그리고 각 숫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3.6%, 38.2, 50, 61.8, 100, 1161.8%이다. 이 숫자들의 비율이 바로 피보나치 연구의 핵심이며 이 비율은 고대 사람들이 황금 비율로 여겨 건축 등에 활용했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비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보나치 비율은 우주의 소산물인 호모 사피엔스의 집단 행동이 표출된 시장에서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엘리어트도 그의 파동 이론에서 핵심적인 비율로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주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뭔가 이거 사기의 기운, 사자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차트의 눌림 타점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설정한 후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지표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는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눌림 타점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괜찮은 전략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설정하려면 일단 차트 툴바에 새롭게 도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키움증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차트 툴 편집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 툴 편집이라는 창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 메뉴 구분해서 여기를 분석 도구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차트 툴바 1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눌러 주시면 차트 툴바에 피보나치 조정대 아이콘이 새롭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확정된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고점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피보나치 비율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터졌다. 거래량,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 물론 이 캔들이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이 종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위치는 아직 고점인지 모릅니다. 내일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요 캔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정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왼쪽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라인이 첫 번째 눌림목 후보, 여기 두 번째고요. 여기가 이제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눌림 타점 후보 지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캔들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3.6% 라인에서 지지받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온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깔끔한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추세선에서 지금 현재 추세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됐구나. 요것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왼쪽 편을 보신 다음에 고점과 여기 고점이죠. 고점과 여기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거래량 분석에서 이 거래량은 캔들의 신뢰도를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캔들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주고 보시면 여기 접점이 여기도 접점, 여기도 접점, 이렇게 접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은 어떻죠? 이 추세를 상방으로 올라타는, 강력하게 상방으로 올라타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전환되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 타점을 잡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직은 이 지점이 고점인지 모릅니다. 다음 캔들을 봐야 되죠. 자, 다음 캔들을 봤는데도 아직 고점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 후보가 됐고요. 다시 그 다음 캔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목을 여기 고점 확정, 그리고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서 조정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점이 보시면 50% 라인까지 왔어요. 닿았어요. 그런데 이 캔들에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 지점이 나오는 그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해야 되겠죠. 일단 50% 후보 지점까지는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 38.2로 하셔도 되고 28.7% 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5일선이라든가 10일선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7%까지만 나는 버텨보겠다. 손절 라인이 결정이 되면 비중이 역으로 계산이 됩니다. 손절 라인 결정에서 비중 결정만 잘 하시면 전혀 위험한 타점이 아니게 되는 거죠.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 이탈할 때 나는 익절할 거야. 10일선 이탈하면 나는 그때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피보나치 지지선이죠. 조정대라고 하죠. 조정대에 닿고 나서 반등 나온 지점에서 종가 매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상승세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일단 수익이 났죠. 그럼 이제 5일선이 깨지면 1차 익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일선을 건드리지도 않고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전혀 건드리질 않네요. 자, 요때 5일선 이탈했을 때 요때 익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가에서 매수해서 지금 익절했다라고 하면 대략 수익률이 61%가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선 이탈하면 2차 익절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11선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 모랄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선 이탈 매도라고 하면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점, 여기 저점을 다음날 깼을 때 매도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 익절했고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죠.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 라인에서 익절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4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눌림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기준 있는, 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한 번 더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양봉은 아니지만 요 종목이 요때 당시에 좋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죠.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하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고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방 견해를 가지고 눌림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고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캔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고점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23.6% 라인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음날 캔들을 봤더니 23.6%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양봉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캔들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 나오는 캔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캔들 보시면 거래량이 상승했고요.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한 3시에서 또는 3시 15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분할로 계속 해주는 거죠.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던가 종가의 위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매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요, 너무 멀게 잡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전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손절 라인을 긋고 내가 여기 종가 부근에서 매수해서 손절 라인에 닿았을 때 매도하면 내 손실이 얼마나 날 것이고 그것을 따져봤을 때 나는 비중 결정을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매수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익절은 5일선 이탈할 때 익절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그 다음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아직은 5일선 이탈하지 않았죠. 자, 윗꼬리에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승의 초입에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5일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아직 깨지지 않았죠. 예측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좋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계속 보는 거죠. 나는 5일선 깨지면 매도할 거야 라고 해서 자, 요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했잖아요. 대략적으로 수익이 69%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1선입니다. 완전 11선 깨지고 나서 여기서 깨졌죠. 이제 저점 이탈하면 나는 매도할 거야 라고 해서 저점 이탈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종가가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요날 저가를 사실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버티셔도 되고요. 분할 대응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57% 정도 수익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 타점을 잡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분봉 차트에 적용해서 데이 트레이딩에도 활용할 수 있겠는 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봉 차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찾아봤더니 채널 K 바이 키움증권 채널에서 키한님이 영상으로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영상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피보나치라고 검색해주면 자, 에피소드 6입니다. 피보나치 매매법 쉽게 쓰는 방법 총정리 영상이 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 밑에 이거 수식을 여기 보시면 고정 댓글란에 키아님이 남겨주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고점이 확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저점과 고점이 확정이 되면 저점, 고점을 기준으로 조정대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눌림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수식은요, 분봉 차트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저점과 고점을 인식한 다음에 그 기준으로 피보나치 선을 그어주는, 자동으로 그어주는 수식입니다. 요거를 함께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 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보시면 아래쪽에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표 넘어가 주십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지표명은 피보나치 분봉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분봉으로 해주시고요. 수식 이름은 아까 여기 보시면 수식 이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요거까지 써주셨으니까 요것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6 수식 이름에 0.26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아래 창에다가 수식 입력란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빈칸이 있어요. 요 앞에 빈칸을 이렇게 델리트로 끌어주시면 자, 여기 수식이 이제 A로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눌러서 수식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 2로 넘어갑니다. 수식 2로 넘어가서 자, 여기 수식 이름 0.38이죠. 그리고 여기 수식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역시나 앞에 빈칸 없게 델리트 키로 맞춰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수식 3도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수식 3. 자, 수식 3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수식 검증을 눌러주시면 이상 없습니다. 나오고요.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요거 선 굵기를 2포인트로 조금 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가셔서 요거를 가격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가격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작업 저장 해 주시면 여기 피보나치 분봉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닫기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표 추가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찾기에서 피보나치 분봉이죠? 요거 적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요, 11월 27일 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투자 대가들과 고수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10% 이상 양봉을 뽑은 종목 내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종목이 10% 상승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대략 13%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아,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3차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후보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봤더니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눌림목 타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좀 더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괜찮은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위로 지금 현재
좋은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거니까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진 차트로 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 캔들에서 여기 시가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거죠. 요 캔들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가로, 요 캔들은 여러분들 3분봉입니다. 3분봉 차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하방 이탈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눌림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로 잡게 되면 우리가 손절했을 때 굉장히 큰, 사실 5%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손실은 아니거든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중 조절 잘해서 여기에서 매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느냐.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 고점으로 했을 때 여기가 후보지였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다시 설정을 하면 여기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눌림목 타점으로 잡고 나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반등 캔들, 물론 요 캔들을 반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탈하면, 종가가 완전히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슬아슬했네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사실 여기가 좋은 손익비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손절 라인이 조금 멀어서 조금 애매했지만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손절 타점을 조금 가깝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타점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매수, 여기에서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피보나치 후보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반등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연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10% 이상 뽑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죠. 여기에서 10% 양봉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기준, 고점 기준, 그리고 저점 기준 했을 때 피보나치 이렇게 후보지가 설정이 되는 거죠. 보면은 아직은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일단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거래량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 뽑고 나서 이렇게 버틸 때 최초 1차 매수를 해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고요. 자, 요 자리죠.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요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요 다음 캔들에서 매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은 여기 라인으로 종가가 완전히 이탈하면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손절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요 정도로 대략 1.8% 괜찮죠. 굉장히 좋은 손익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좋은 상승세가 이제 종가 마감까지 됐으니까 여기에 종가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종가에서 털어주고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수익은 한 7%, 6에서 7% 정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자, 어떤 종목이 좋은 재료로 당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거래량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눌림에서 매수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에서 저자는요, 피보나치 수열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되돌림 비율은 50%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크게 성공한 김종봉님의 저서 돈의 시나리오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복님은 지수가 절반 이상 떨어진다면 그때부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만 보더라도 최근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좋은 상승세를 연출하고 나서 코스피가 쭉 하락했는데요.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선을 그은 다음에 봤더니 50%에서 61%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급락장에서도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점 그리고 고점 피보나치 수열 그은 다음에 보면은 50%에서 61% 라인에서 반등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물론 피보나치 수열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심리는 변함이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활용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피보나치 펜, 피보나치 아크, 피보나치 시간대, 피보나치 되돌림 등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빗각, 추세선. 추세선과 피보나치를 활용한 매매법 검증. 자, 여러분들, 빗각이다, 추세선이다,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승이다, 하방 이탈하면 하락이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어찌 보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 하나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예상한단 말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건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심리, 반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술적 대가, 명인들은요, 이 추세선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차트 패턴의 저자이자 세계적 차트 분석가인 토마스 불코우스키의 추세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불코우스키도요, 추세선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는 낚시와 매우 흡사하다. 차트 패턴이 나타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타나면 희열을 느끼며 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성과에 추세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추세선 분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추세선 간격, 접점 수, 길이와 기울기, 거래량이다. 먼저 간격이다. 추세선은 여러 개의 고점이나 저점을 이은 직선을 말한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 하향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한다. 가격의 추세선 이탈은 추세 변화의 신호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언제 추세가 바뀔지 알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추세선은 주가를 침범하지 않게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나는 접점 간격이 다양한 200개의 추세선을 조사하여 간격이 넓은 추세선에서 이탈이 일어났을 때 더 큰 폭의 주가 움직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추세선 중에 거래 기준으로 삼을 추세선은 접점 간격이 넓은 추세선이 되어야 한다. 접점 간격이 좁다면 추세를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가짜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 중요할 수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점의 수이다. 나는 주가가 추세선과 만나는 횟수를 조사했다. 경험 많은 거래자들은 주가가 추세선과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이탈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이 사실임을 실제로 확인했다. 예컨대 접점이 3개인 하향 추세선보다 5개인 하향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 세 번째는 길이와 기울기다. 긴 추세선은 짧은 추세선보다 이탈 뒤 더 큰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을수록 이탈 뒤 더 큰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 계속 추세선 이야기만 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추세선은 정말 중요하다. 돈을 벌고 싶지 않은가?
그럼 추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네 번째는 이탈과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 상향 추세선에서 하향 이탈이 일어날 경우 주가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향 추세선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날 경우 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 실제로 추세선 그리고 앞에서 배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여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는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앞서 토마스 불코우스키는 추세선의 신뢰도는 간격, 접점수, 길이 및 기울기, 거래량으로 분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대가들은요, 거래량이 붙은 캔들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뽑은 해당 종목을 차트로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자, 왼쪽에 대단히 큰 고점이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했고 여기에서 더 강력한 추세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고점이 확인되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눌린 다음에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눌린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의 길이가 길고 접점의 간격이 넓을수록 우리는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도 있게 상방으로 견해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고점과 고점, 여기 고점과 거래량이 터진 고점을 연결했을 때 자기 보시면 접점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추세선이고 지금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했으니 이 종목은 상방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이 확인되면 여기서 이제 고점이 확인됐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린 다음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요. 여기를 이제는 의미 있는 캔들로 보고 다시 추세선을 조정한 다음에 강력한 돌파가 나온 이 지점에서 다시 상방으로 전환됐구나. 여기에서는 하방, 이게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다시 상방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점이 확정되면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활용해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23.6%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좋은 양봉 캔들, 반등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매수 그리고 23.6% 라인이나 여기 저점 라인을 손절 타점으로 잡고 매수 대응 그리고 익절은 5일선 이탈, 11선 이탈할 때 각각 분할 매도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당 종목은 거의 한 달에서 두 달가량 5일선을 타면서 상승을 했고 1차 익절은 33% 수익 그리고 2차 익절은 46%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거래 대금을 뽑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왼쪽을 보는 겁니다. 왼쪽. 자, 여기가 고점 확정이고요. 거래량이 터진 요 캔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긋게 되면 여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 고점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으면 지금 여기가 다 훼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긋는 게 좋겠네요. 요렇게 긋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추세선의 길이가 길고요. 여기 접점과 여기 저점의
여기 접점의 간격이 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서도 접점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도 여기 다 접점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의 신뢰도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눌림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까지 확정되고 나서 요 캔들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저점과 고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피보나치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 라인 23.6%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눌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38.2% 라인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역시나 50%까지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50% 라인에서 보면은 괜찮은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캔들에서 거래량이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지금 반등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자리에서 종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절 라인은 11선 이탈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38.2 라인으로 잡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아랫꼬리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8.2 여기 요 피보나치 조정대 라인으로 손절 라인 잡고 익절은 5일선 이탈, 11선 이탈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개파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종가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장중 대응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냈기 때문에 5일선 이탈에 조금 더 넉넉한 인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상승세가 나옵니다. 5일선을 한 번도 깨지를 않고 자,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언제 깨질까요? 요날 깨집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 타점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차 익절을 하게 되죠. 결과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차 익절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 또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선을 여기에서 완전히 이탈했고요. 자, 우리 이미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 이제 다음날 완전히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건드렸어요. 건드렸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수익이 이미 크게 난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 21선까지도 조금 넉넉하게 봐줄 수 있는데 이미 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손절하는 게 적절했다. 그럼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추세선과 피보나치 눌림 타점 매수 대응을 했고요. 매수하고 나서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뭐 거의 한 달 이상을 상승세를 보여줬고 1차 익절은 270%에서 익절, 2차 익절은 약 436%에서 2차 익절이 일어납니다. 자, 피보나치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눌림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체계적인 투자 기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추세선의 중요성 및 심화 활용법. 여기서부터는 김정환 저자님의 추세선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세선은 한마디로 보다 오래 지속되고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예를 들면 8번이나 성공적으로 시도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시켜준 추세선은 3번 시도된 추세선보다 분명 중요한 의미가 된다. 또한 9개월 동안 지속되는 추세는 9주 또는 9일간 지속된 추세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추세선이 중요하면 할수록 그 추세선에 대한 신뢰는 보다 커지고 이 추세선에서의 돌파와 지지는 더욱 중요해진다. 추세선은 조정 국면의 저점과 고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추세가 변화하는 시점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 피할 수 없는 조정 국면의 일시적인 하락이 종종 상승 추세선에 닿거나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데 거래자의 의도는 상승 추세의 일시적 하락에서 매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매수 영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락 추세선은 매도 목적의 저항 영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추세선이 돌파되지 않은 한 이것으로 매수와 매도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가 변한다는 가장 빠른 경고 가운데 하나이다. 추세선 돌파가 나온다고 해도 해당 돌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때는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3에서 4일을 추세선 위에서 유지한다거나 3에서 4%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를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매매를 할 때 좋은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동평균선과 관련하여 5, 20, 60, 121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저는 다시 들어도 정말 좋더라고요. 간략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부른다.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추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데이트레이더와 단기 매매자에게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현 주가 대비 위치, 다른 중장기 이동평균선들과의 관계 등이 중요시된다. 20일 이동평균선. 1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매매선 또는 심리선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이름으로 생명선이다. 따라서 단기 흐름, 특히 일간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이 있고 웬만해서는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은 주식인 것이다. 60일 이동평균선.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적 추세선, 수급선이라고 부른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단기 골든 크로스의 경우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의 여부는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에 달려있다.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 시세의 연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 등 매수 주체들의 매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세의 연속성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급이 7알이고 재료는 3알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을 항상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20일 이동평균선. 6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장기적 추세선, 경기선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이동평균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접어들었는가를 판단하는 1차 신호가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이다. 반면 주요 지수 및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였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존의 추세를 의심해 봐야 한다. 120일 이동평균선 역시 기울기를 통해 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게 된다. 코스피의 경우 1990년 이후 나타난 대세 상승 국면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상승세가 강화되었다. 6. 스윙 트레이더의 일과. 여기서부터는 토마스 불코우스키의 저서 차트 패턴에 나오는 그의 일가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어떤 체크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는다. 나는 스윙 트레이더에 가깝다. 따라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주식을 보유한다. 나는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면 검토하고 흥미로운 사항이 없으면 그날은 일을 마감한다. 주식 거래 없이 몇 주씩이나 지나갈 수도 있다. 나는 보통 하루 1시간가량 거래할 만한 주식을 찾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한다.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다.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문을 다 읽은 뒤 나는 사무실로 올라가 최신 주가 시세와 신문 소식을 데이터화한다. 이 일을 마치면 나는 관심 갖고 있는 350개 주식에 대해 산업 실적별로 등급을 매긴다. 이런 등급화로 어떤 산업이 잘 나가고 어떤 산업이 부진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모두를 검토하는 일이다. 각 주식은 산업별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정리는 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7. 매매 결정을 내리기 전 체크리스트. 1. 시장 전체, 시장 추세를 체크하라.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고 하락세일 때는 현금을 쌓아두라. 시장이 상승세인데 내 종목이 하락하면 매도하라. 시장이 하락세인데 내 종목이 상승세여도 쉽게 매수하면 안 된다. 시장이 하락세이면 개별 종목도 결국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기에 주간 차트가 용이하다. 2. 해당 산업을 체크하라. 동일 산업의 다른 주식들을 체크하여 거래 성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다른 주식들이 고점을 찍었다면 거래를 포기하라. 다른 주식들이 바닥을 쳤다면 매수 시기이다. 화면상 여러 개의 주식 차트를 펼쳐놓고 어떤 주식이 선도하는지 찾고 내 관심 종목의 주가 향방에 대한 단서를 얻어라. 3. 주간 차트를 살펴라.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의 추세가 같다면 더 확실하다. 주간 차트에서 큰 패턴을 찾고 일간 차트로 세부 확인하라. 주간 차트로 지지와 저항선, 수평 밀집 구간을 찾아라. 4. 현재 패턴의 과거를 조사하라. 거래하려고 하는 차트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이 해당 주식의 주가에 등장했던 경우를 찾아보고 패턴 성취율이 어떠했는지 조사하라. 5. 산업 상대 강도를 체크하라. 산업별로 등급화하여 잘 나가는 산업을 구분해둬라. 실적이 좋은 사업 부분은 몇 개월 동안 계속 잘 나가는 게 보통이다. 6. 주가 추세가 상승인가 체크하라. 매수 전 주가가 상승세로 바뀌기를 기다려라. 그보다는 아예 상승 추세의 주식을 사서 하락 반전 전에 파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개별 종목 추세 판단도 주간 차트가 좋다. 7. 위쪽 저항선을 찾아라. 위쪽 저항선에서 상승이 막힌다고 생각하라. 거래가 대단하지 않으면 거래를 포기하라. 8. 아래쪽 지지선을 찾아라. 아래쪽 지지선은 손실 제한 주문의 기준점이 된다. 아래쪽 지지선 바로 밑을 손절가로 정해두면 좋다. 9. 데드캣 바운스 현상을 체크하라. 나는 거래 시점 이전 6개월에서 1년 동안 데드캣 바운스 현상을 보인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다. 실적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대개 이 현상이 연이어 일어난다. 10. 주가 추세는 영원하지 않다.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살 경우 고점 근처에서 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주식은 조심해야 한다. 8. 주식시장의 본질.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미 경제교육협의회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에서 2학년 학생들을 위해 발간한 금융 교과서에 소개된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당신의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주식 소유자로서 당신은 그 기업이 어떻게 경영돼야 하는가에 대해 말할 자격은 있다. 또 기업이 창출해내는 이익을 나눠 가질 자격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당신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어떤 안전장치나 보험도 없다. 위 설명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박의 환상을 쫓는 모험이 아니라 철저한 위험 관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고 판다. 그것이 기술적 트레이더로서 위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한 마크 벤 스토크의 말을 기억하자. 9.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자, 여기 부분은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자, 둘째는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승한 종목은요, 그냥 계속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계속 하락하겠다라고 믿고 대응하는 게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갱신이 되더라도 높다고 해서 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해라라고 지금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잘 맞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영상이 길어져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10. 할 생각인가 말 생각인가? 거래 기법에 공을 들이느라 수개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봤는가? 이런 사람들은 거래 기법을 활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씩 고치는 일만 계속한다. 거래 기법에 이것저것 끼워 넣는데 재미를 붙여 정작 그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까먹어버리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실제 거래로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안심 영역 내에 안주하려고만 하며 거기서 뛰쳐나와 게임을 하기 꺼린다. 그러지 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실제로 거래해서 돈을 벌어라.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쳐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패턴 분석, 캔들 차트 패턴, 볼린저 밴드, MACD 등 다양한 지표 활용법, 다우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 설명, 일목 균형표 설명 등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1타 강사 정순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되게 대단하게만 느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 사회. 잘 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례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의 압축판이야.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 어차피 취업 안 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와보면 경쟁자가 없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떠신가요? 대부분 안 한다라는 정순재님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큰돈을 버는 방법,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어느 정도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지를 않습니다. 하더라도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위 1%만이 돈을 번다고요? 나는 돈을 잃고 있으니 나는 아직 멀었다고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결국 돈 버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주식시장의 상위 1%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하신다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여 계좌의 수익이 점차적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경제적 자유, 투자 고수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 특권을 하고 있는, 하는 의지가 있는 여러분들이 쟁취하실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긴 영상 여러분들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주, 매월 보고, 듣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이 영광의 그 순간 계좌에 10억, 20억, 50억, 100억이 쌓이는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정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이 부자의 선 채널의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지원을 위해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